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누군가 앞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몰아가고 듣는 사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며 여러분의 평판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숨조차 고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머리는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그 비난이 더 큰 오해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외쳐야 할까요? 침묵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오히려 침묵하라는 말, 그리고 그 침묵 뒤에 꺼내야 할 세 가지 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7의 정은희 씨는 직장 내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잘 어울렸고 상사와도 거리감을 유지하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람 좋게 보이지만 뒤에서 이간질한다는 말 들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다인 줄 아나 봐. 이 글은 명확히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이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은혜 씨가 그 대상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인사할 때 눈도 마주치지 않던 동료가 생겼고 점심 식사 자리에 아무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은혜 씨는 억울했습니다. 누구보다 깔끔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 무례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진실을 물어봐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제가 입을 열면 더 복잡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침묵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무조건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면 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소문은 더 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의 시기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말을 뱉으면 그 말은 진심보다 감정으로 읽힙니다. 불교에서는 설하지 말아야 할 때의 말은 차라리 침묵이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상대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 침묵을 통해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은희 씨에게 저는 조급히 말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 단 세 마디를 정리해 말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그 말을 들으셨다면 제 입장도 들어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세 마디는 방어하지 않되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를 원망하지 않되 진실을 묻는 힘을 지닌 말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뜨겁고 과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명료하게 꺼낸 말은 냉정한 이성으로 들리며 오히려 듣는 사람의 판단력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메시지는 억울하다고 먼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은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갔는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성의 사례를 통해 침묵과 말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민원 관련 일을 하던 42의 조성우 씨는 민원인들과의 갈등을 조율하느라 늘 마음이 예민해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민원인이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떠났고 며칠 뒤 성우 씨는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조 씨, 민원인한테 욕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성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욕은커녕 오히려 그는 민원인이 테이블을 치며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을 때도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민원인이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전부 날조된 것이었고 성우 씨는 그 글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글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정확히 말할 타이밍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짧게 사실과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CCTV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만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동료들의 신뢰를 단단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오히려 성우 씨의 태도가 가짜 민원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 민원인은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다 출입 제한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우 씨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했고 침묵 속에서 정확한 말 한마디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기다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건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건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의 무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우 씨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 순간에도 자신의 말이 그 파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침묵이라는 닻을 내렸던 겁니다. 침묵은 상대의 의도를 바라보게 하고 내 의도를 정리하게 하며 제3자의 이성을 깨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침묵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신뢰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침묵의 시간 후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말을 꺼내야 할까요? 그 말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사실을 정돈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성우 씨가 했던 사실과 다릅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처럼 사실을 드러내는 말에는 설득이나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더 조용한 태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듯 비난을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침묵 이후의 첫마디입니다. 이번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난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말이 날아들면 심장은 조급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 순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마치 폭풍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침묵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김지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교직 경력 15년의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선생님으로 통했지만 한 해 수업 중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한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가 교장실로 찾아와 우리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줬다, 감정을 담아 벌을 줬다 며 고성을 질렀고 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지연 선생님을 면담 요청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지요. 제 수업 방식에 대해 우선 학부모님의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그 점은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교장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날 수업 녹화 파일을 함께 보시죠. 그 말 이후 교장은 더 이상 강하게 묻지 않았고 며칠 뒤 해당 학생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 다른 경로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선생님 화나게 했어. 근데 선생님 진짜 멋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웃더라. 이 말이 교무실 안에서 퍼졌고 지연 선생님의 품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누르는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감정들을 그저 지나가게 두는 연습이지요. 억울한 마음, 불쾌한 감정, 답답한 심경도 그저 머무르게 두되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잠시 숨을 고르고 호흡을 정돈하면 그 말은 말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으로 전환됩니다. 지연 선생님도 그 자리에 가기 전 연락을 받고 한참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말로 흐트러진 인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정을 표현해야 후련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다스렸을 때 더 깊은 존중을 받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은 벽이 되기도 하고 다리가 되기도 한다 고 했습니다. 비난 앞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방어가 아닌 다리의 역할을 하려면 그 말이 감정이 아니라 의식 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말은 준비된 상태에서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준비되지 않은 말을 삼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길러진 힘입니다. 지연 선생님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비난에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자들의 말과 함께 침묵과 지혜로운 말의 미덕을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철학자들의 생각을 빌려 말과 침묵에 대한 통찰을 더해보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참인가, 선한가, 유익한가를 스스로에게 3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침묵과 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상황에서 꺼내려는 말이 참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면 그건 말이 아니라 상처를 더 키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사실 중심과 상대 인정이라는 두 축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비폭력 대화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대화는 순식간에 싸움이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반응이 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뭔가 서운하게 했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3가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 두 번째, 구체적인 상황을 요청하는 차분함. 세 번째, 갈등을 멈추고 대화를 여는 용기. 이렇듯 비난에 반응하기 전에 그 비난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했는지를 살피는 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은 그런 준비의 시간입니다. 즉시 반응하기보다 상대의 의도와 말의 맥락을 들여다보고 말이 아닌 이해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간격입니다. 불교에서도 정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뜻이죠. 정어는 사실과 따뜻함,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지혜까지 포함된 아주 섬세한 수행입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말이 적다고 무조건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바른 말은 자신과 상대 모두를 해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침묵을 지나온 말이어야 힘을 갖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상대의 말에 오래 귀를 기울이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주는 힘을 알기에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상대에게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어도 듣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건 단순한 경청의 수준을 넘은 존재 자체로 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결국 침묵이란 말을 삼키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난 앞에서 어떻게 침묵하고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침묵과 말의 지혜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지켜주고 장기적으로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침묵과 말의 지혜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지켜주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평판이다. 한 번 생긴 인상은 10마디 설명보다 오래 남고 그 평판은 우리가 했던 단 한마디나 입을 다물었던 한순간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일은 넘은 정동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엔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는데 한 번은 동네 주민에게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은 옛날부터 잘난 척만 했지. 자기밖에 모르는 양반이야. 갑작스러운 비난에 주변 사람들도 놀랐지만 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를 비난했던 주민이 회관에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괜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날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정 어르신의 평판은 말없는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침묵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신뢰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비난에 즉각 반응하면 그 관계는 말의 파편으로 더 멀어지지만 침묵은 그 파편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상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사적 반응의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하나의 틈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 틈은 단 몇 초일 수 있지만 그 몇 초가 관계를 살릴지 망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 어르신은 그 몇 초를 묵묵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말 대신 자신의 태도로 상대의 감정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잘할수록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면 실수도 생깁니다. 근데 말이 없으면 생각이 길어지고 그 생각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말이 곧 진짜 인간관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억울한 비난, 불쾌한 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침묵하고 말을 아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 됩니다. 말은 관계를 열 수 있지만 침묵은 마음을 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가 비난할 때 오히려 침묵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와 철학자의 말, 그리고 인간관계의 심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한데 모아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유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명하려 애쓴다면 우리는 결국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지혜는 말을 아끼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단단한 말 한마디를 꺼내는 데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억울함을 덜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분노를 부드럽게 풀고 오해를 조용히 정리하며 내 품위를 지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누가 비난하면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먼저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내면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둘째, 그 침묵 뒤에 꺼낼 수 있는 단 세 마디를 기억하세요. 그 말을 들으셨다면 제 입장도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셋째, 말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침묵은 그 말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우리를 상처로부터 지켜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끝으로 제가 상담 중 자주 전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존중은 말로 시작하지 않고 침묵으로 완성된다. 비난의 말 앞에서 당황하고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은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조용한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침묵의 여백이 생기길 바랍니다. 말의 힘보다 침묵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참여가 이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간관계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온한 저녁 되십시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